연방정부 셧다운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이 상원에서 또 부결됐습니다. 공화당은 이른바 핵 옵션으로 불리는 예산안 통과 기준을 과반으로 낮추는 법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셧다운 영향으로 다음 달부터 연방 보조 영양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 지급이 중단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당장 뉴욕과 뉴저지 380만 명, 전국 4,200만 명의 저소득층이 끼니를 걱정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이 시민권자를 상대로도 무차별적이고 폭력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탐사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민 당국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연방의회 차원의 조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하기로 한 H-1B 비자의 $100,000 수수료는 미국 영토 밖에서 새로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게 됩니다. 지난해 이용객 수 1억 807만 명을 기록해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공항으로 선정된 애틀랜타 하치빌 잭슨 공항에서 총기 난사를 예고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용의자 차량에서 반자동 소총이 발견됐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이 상원에서 또 부결됐습니다. 셧다운 사태가 3주를 넘겨 4주차에 접어들게 되면서 공화당은 이른바 핵 옵션으로 불리는 예산안 통과 기준을 과반으로 낮추는 법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은 어제 연방정부 운영을 일시 재개하는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 스톱갭 법안을 찬성 50표 대 반대 43표로 부결시켰습니다. 이번이 11번째 부결입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이번 부결로 3주를 꽉 채우게 됐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이른바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공공의료보험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두고 대치를 지속 중입니다. 셧다운 기간이 길어지면서 정부 부처 및 기관의 업무는 갈수록 더 큰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핵무기 감독기관인 국가핵안전청 직원 다수가 휴직 처지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폴리티코는 미국 전역 공항에서 관제 직원 부족 문제로 비행편이 지연되는 등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관제사 등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선 상원 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60표 기준을 없애는 이른바 핵 옵션 발동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상원 의사 규칙을 한시 개정해 단순 과반으로 법안 통과를 가능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다음 달부터 연방 보조 영양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 지급이 중단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당장 뉴욕과 뉴저지 380만 명, 전국 4,200만 명의 저소득층이 끼니를 걱정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연방 농무부는 최근 각 주 정부에 11월분 푸드스탬프 지급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연방 정부로부터 11월 1일부터 푸드스탬프 지급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보건국도 연방 정부로부터 같은 통보를 받았다고 웹사이트에 공지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연방 농무부 관계자는 향후 2주 내에 자금이 바닥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백만 명에 달하는 기존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이 식료품을 구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뉴욕주는 약 300만 명, 뉴저지주는 80만 명의 저소득층이 제때 푸드스탬프를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는 4,200만 명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연방 농무부는 셧다운 직전 푸드스탬프는 단연도 비상자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 예비기금은 60억 달러에 불과하며 11월 지급엔 81억 달러가 필요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다음 달부터 푸드스탬프를 받기 위해선 14세 이하 부양자녀가 있는 부모와 65세 이상 노인을 제외한 나머지 수혜 대상자는 자원봉사, 직업교육 이수 등 구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이 시민권자를 상대로도 무차별적이고 폭력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탐사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민자 대상 무차별적 단속으로 합법 이민자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민당국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연방의회 차원의 조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탐사 전문 비영리 언론기관인 프로퍼블리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올 9개월 동안 최소 170명의 시민권자 체포 사례를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이민 단속 과정에서 체포된 시민권자 수를 공식적으로 집계하지 않기 때문에 SNS, 소송 기록, 법원 자료, 지역 언론 기사 등을 검토해 직접 사례를 수집했다고 프로퍼블리카는 설명했습니다.
프로퍼블리카는 연방 이민 당국의 단속 과정에서 구금되거나 체포된 시민권자의 일부가 끌려가고 넘어지고 전기 충격기를 맞고 심지어 총에 맞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목을 무릎으로 눌린 채 있었고 어떤 이는 속옷 차림으로 비를 맞으며 야외에 세워져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체포된 시민권자 중엔 임산부 3명, 가족 단위로 체포된 어린이도 20명 있었다고 프로퍼블리카는 지적했습니다. 이민 단속에 체포된 시민권자들 대부분은 라티노로 시민권 여부가 의심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단속 지역 근처에 있던 한 노점상은 휴대폰을 뺏기고 48시간 이상 외부 연락 없이 구금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났는데 자신이 영어를 못한다고 무차별적으로 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권자는 홈디포 단속을 촬영하던 중 요원들에 의해 넘어져 허리 부상을 당했고 국경 순찰 때는 그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며 테러리스트로 지목했으나 결국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연방의회는 이민 당국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연방 하원 정부감시개혁위원회의 가르시아 의원과 연방 상원 상설조사위원회 소속 리처드 블루멘설 의원은 크리스티놈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토안보부가 지금까지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된 시민권자의 숫자와 각 개인이 구금된 기간을 보고하고 ICE와 CBP 요원들이 무력 사용 관련 어떤 교육을 받는지를 포함한 세부 정보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하기로 한 H-1B 비자의 10만 달러 수수료는 미국 영토 밖에서 새로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기존의 유학생들은 10만 달러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USCIS는 어제 전문직 취업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의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의 100배인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혼란이 이어지자 상세 지침을 내놓은 것입니다. 지침에 따르면 H-1B 비자 신청에 대한 10만 달러 납부는 지난달 21일 동부시간 0시 1분 이후에 제출된 비자 신청건 가운데 미국 밖 지역에 있으면서 유효한 H-1B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건에 대해 적용됩니다. 또 같은 시간 이후 제출된 H-1B 신청자가 비자 자격 변경이나 체류 연장을 요청했으나 USCIS가 해당 외국인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수수료 10만 달러를 내야 합니다. H-1B 신청을 위해 10만 달러 수수료를 내야 하는 외국인은 연방정부 결제 사이트인 PayGov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제출 전에 수수료 납부가 완료돼야 합니다. 10만 달러를 지불했다는 납부 증명서나 자신이 10만 달러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인정 서류 없이 제출된 H-1B 비자 신청서는 거부됩니다. 따라서 새 지침에 따르면 미국 내 고용주들이 기존 유학생 등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 등에 대해선 10만 달러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H-1B 비자 신청자 14만 1000명 중 약 54%가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이던 이민자들에게 발급됐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H-1B 비자 신청자 중 절반 이상에겐 10만 달러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H-1B 비자 발급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100배 인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상공회의소, 의료인력 공급업체, 보건 관련 노동조합 등이 트럼프 행정부의 H-1B 수수료 인상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연방항소법원이 정부가 주 방위군을 포틀랜드에 파병하려는 것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인데요.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항소법원 제9차 법정은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에 2대1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 방위군 파병금지 가처분 신청을 2주일 만에 다시 기각했습니다. 정부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주 방위군을 파병하기 위해 그동안 법정 다툼을 벌여온 사안입니다. 가처분 신청 판결엔 대통령이 미합 중국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규군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주 방위군을 파병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런 파병이 합법적이란 주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정직한 판단 내에서 법률적 사실을 다채로운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 셈입니다. 오리건주와 포틀랜드시 당국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포틀랜드시에 200명의 오리건주 방위군을 파병하기로 한 직후 이를 중단시켜달란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고 오리건주 연방순회법원은 오리건주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정부는 다시 300명의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을 포틀랜드로 파병하기로 했고 연방법원 판사는 이달 초 어떤 주의 주 방위군이든 오리건주에 파병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항소법원이 파병을 다시 허용하면서 이 문제는 다시 대법원이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리노이주와 시카고시에 이민 단속을 위해 다시 주 방위군 부대를 파견하기 위해서 연방 대법원의 법적 허가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이용객 수 1억 807만 명을 기록해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공항으로 선정된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공항에서 총기 난사를 예고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용의자 차량에서 반자동 소총이 발견됐습니다. 애틀랜타 경찰은 어제 하츠필드 잭슨 공항에서 총기 난사를 하려 한 혐의로 49세 남성 빌리 조 케이글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카터스빌에 거주하는 케이글은 체포 당시 총기를 소지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공항 밖에 주차된 그의 픽업 트럭에서 AR-15 반자동 소총을 발견했습니다. 이 소총은 미국 내 발생하는 총기 난사 사건에서 거의 빠짐없이 등장해 악마의 무기로 불립니다. 애틀랜타 경찰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케이글 가족의 신고 덕분에 총기 난사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케이글은 어제 공항으로 차를 몰고 가면서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공항에 가서 사람들을 총으로 쏴버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케이글의 가족은 이 방송을 보자마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크리스티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누구에게도 피해가 가기 전에 이 남성이 법 집행기관에 의해 체포된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케이글이 테러 위협, 가중폭행 미수, 중범죄 수행 중 총기 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의 총기 소지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일원 한인 소상공인 절반 이상이 이민법에 근거한 직원 고용 자격 확인 절차 I-9 컴플리언스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소상공인들은 바쁜 생업과 영어가 익숙하지 않아 제도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어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한인 소상인 실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뉴욕, 뉴저지 한인 소상인 59.8%가 직원 고용 자격 확인 절차 I-9 컴플리언스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9 컴플리언스란 고용주가 직원을 합법적으로 고용했는지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자격 확인 절차입니다. 이민법에 따라 모든 고용주는 고용 자격 확인서를 작성해 보관해야 합니다. IC 등 정부 기관이 서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건당 최대 수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KAC 관계자는 한인 밀집 지역에서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해온 분들조차 I-9 절차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처벌 가능성을 설명드리면 놀라워할 정도로 관련 인식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KAC는 한인 소상인 중 I-9 폼을 보관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9.8%에 불과했으며 48.5%는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고 31.7%는 작성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KAC 인턴들은 I-9에 대한 이러한 인식 부족이 영어 능력 부족, 법률 행정 교육 부재, 고령화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 7명 중 1명이 지난 학기 한 차례 이상 노숙 상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15만 4천 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들 중 상당수는 학교 출석이 여의치 않아 만성 결석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아동권익옹호단체 애드보케츠 포 칠드런이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학기 뉴욕시에서 무려 15만 4천 명이 넘는 학생이 한때 노숙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공립학교 학생의 7명 중 1명꼴로 10년 연속 10만 명을 유지하다 지난 학기에 처음으로 1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맨해튼 이스트 할렘과 브루클린 브라운스빌, 부시웍 등 지역은 학생 5명 중 1명이 노숙 생활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숙학생 15만 4천 명 중 적어도 하루 이상 뉴욕시가 운영하는 노숙자 보호소에서 생활한 학생은 6만 5천 명 이상이었고 집이 없어 여러 가구가 함께 공간을 공유하는 이른바 드블업 생활을 한 학생은 8만 2천 명에 달했습니다. 또 7천여 명은 모텔 등 숙박시설에서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숙 학생의 다수는 만성 결석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학교와 멀리 떨어진 보호소로 배정되면서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학생 67%는 수업 일수의 10% 이상을 결석했습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현재 보호소에 상주하는 인력을 포함해 350명 이상의 전담 인력을 두고 노숙 학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모든 아이인 집이라 부를 수 있는 공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며 노숙 문제 해결과 학생 지원에 매일 힘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 소셜에 백악관 부지에 새롭고 크고 아름다운 백악관 볼룸을 착공했음을 기쁘게 발표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백악관 본관과 완전히 분리된 채로 이스트윙은 이 건설 과정의 일환으로 전면 현대화되고 있으며 완공 시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새 연회장은 공사비 2억 5천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며 9만 스퀘어피트, 61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규모로 지어지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미국 납세자의 비용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며 백악관 볼룸은 많은 관대한 애국자와 위대한 미국 기업과 나 자신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며 이 볼룸은 여러 세대에 걸쳐 기쁘게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서 판매 추적 서비스 서카나 북스캔에 따르면 우파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가 사망한 지난 9월 한 달 동안 미 전역의 성경 판매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판매된 성경은 약 240만 권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 늘어나면서 9월은 올해 들어 성경이 가장 많이 팔린 달로 기록됐습니다. 올해 1에서 9월 성경 판매량은 11%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미국의 전체 인쇄물 판매량이 1% 감소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커크의 죽음과 성경 판매량 급증의 상관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은 없지만 순교자로 그려진 그의 죽음이 미국인들의 종교적 각성에 영향을 미친 결과 성경 판매량 증가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경찰국에 따르면 에벤스버그에 거주하는 52세 한인 김모 씨가 아동 포르노물 90여 건을 구글 계정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립실종, 착취아동센터가 사이버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구글은 올해 2월 여러 차례에 걸쳐 아동 성학대 관련 자료로 보이는 파일 90여 건이 업로드된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구글은 계정 소유자의 이메일,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 정보를 제공했고 펜실베니아주 경찰은 지난 5월 김 씨의 자택에 대한 수색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경찰은 여러 기기를 압수해 증거로 확보했으며 포렌식 분석 결과 김 씨의 아이폰에서만 1000여 건 이상의 아동 포르노 파일이 발견됐습니다. 롱비치 보건국은 캘리포니아 공공보건국과 함께 최근 해외여행 이력이 없는 롱비치 거주자 가운데 클레이드 원형 엠폭스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클레이드 원형 엠폭스는 2022에서 23년 미국에서 유행했던 클레이드 2형보다 중증도가 높은 변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염 시 발진, 발열, 오한, 인후통, 림프절 부종,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감염자의 체액이나 상처와의 직접 접촉, 성적 접촉, 오염된 침구나 의료 등을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전국적으로는 7번째이며 해외여행 이력이 없는 첫 번째 감염 사례입니다. 확진자는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현재 자택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감염자의 동선과 노출 가능 경로를 조사 중이며 접촉자 추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64도, 섭씨 18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섭씨 9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주말엔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